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본격적인 시세 효과는 언제 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바네크의 CEO 얀 바네크는 일종의 적립식 방법인 달러 코스트 평균법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항상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입증이 됐다.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4월 반감기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따른 포지션 변동보다는 4월 최대 이슈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쉐어스의 공동 설립자 오펠리아 스나이더의 경우에는 현물 ETF 승인에 따라서 상장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거래소 상장은 며칠 안에 이뤄질 수 있지만 자산관리사가 이걸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한다. 보통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보다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에는 승인 이후 3개월 동안 10억 달러 자금 유입, 연말까지 1000억 달러 이상 유입 가능성, 이런 전망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정말 어떻게 될지 아주 많이 궁금한 지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현실은 시작이 됐고 비트코인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3,0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향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알트코인들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후 3월에는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우리는 매우 큰 조정에 근접해 있다. 이건 지금부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52,000달러를 향한 펌핑도 아직 가능할 수는 있는데 48,000달러에서 52,000달러 부근에서 나는 숏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번 더 로컬탑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공매도를 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조정 양상에 가세하겠다라는 나름의 계획 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나름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반감기 전에 이 상단 트렌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간 종가가 저항선을 넘어서면 당연히 추가 돌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1월 종가 마감을 47,000달러 위에서 해줄 경우에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이고 반대로는 지금 수준에서 1월 종가가 마감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USDT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USDT 도미넌스가 2018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장기 트렌드 지지라인 밑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수준에서 도미넌스가 계속 빠지면 비트코인은 48,5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USDT 도미넌스의 흐름은 통상 역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과연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 거래일은 분위기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장밋빛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새로운 ETF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얼리 어답터들이 이미 상당한 이익을 거뒀지만 나는 신규 투자자들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들 역시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성장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블랙록, 인베스코, 피델리티 등 메이저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트코인 상승률과 펀드의 실제 수익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는 ETF 추적 오차를 얼마나 줄이는지가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에 4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고 비트코인 가격은 최대 150만 달러가 될 거라는 무척이나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은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세 시나리오를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노출되면 비트코인 가격에 잠재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영향력이 아주 선명하게 확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시작 지점은 무척 훈훈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시장 책임자 앤드류 필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투자자 메모를 통해서 월가가 현물 ETF 형태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인 것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인식과 사용에 있어서 잠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최근 부상한 탈달러 위협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의 전 세계적 수용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 1억 명 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테슬라 등의 주요 기업들과 엘살바도르 같은 주권 국가가 이걸 지원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도 이미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곳인데, 모건 스탠리는 몇 년 전부터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를 통해서 360만 달러 이상의 GBTC를 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서 모건 스탠리는 펀드가 고객을 대신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케이맨 제도의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가 GBTC 등의 전체 자금의 25%를 투자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세력급 자본들은 이미 큰 그림, 판때기 다 짜놨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1시간 차트를 통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시 44,000달러까지 갔다가 4만 달러 부근에서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48,000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성.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수준에서 4만 달러 부근까지 일단 한번 빠지고,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뒤에 곧장 48,000달러를 향한 랠리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어느 쪽으로 벌어지든 크게 변할 것은 없다, 이렇게 멘트를 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은 별로 신경 쓸 것 없고 결국 48,000달러 위로 올라서게 될 거니까 신경 한 개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매우 심플하다면서 4가지 스텝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에는 매수, 2024년에는 홀딩, 2025년에는 수익화, 2026년에는 시장과 이별, 이렇게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른 시기별 대응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사실 이게 꽤 당연하기도 하고 그럴싸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미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강세 사이퍼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가지 타깃 가운데 2가지는 이미 달성이 됐고, 다음 타깃으로 설정된 것이 69,200달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382에 해당하는 36,000달러, 또 618에 해당하는 48,700달러는 이미 찍어버렸고, 이제 다음 타깃 69,200달러 전고 돌파 테스트가 될 거라는 점을 월간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39,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50일 지수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했는데, 이런 강세 차트에 주의해야 한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은 페이크이고 마켓 메이커는 당신을 가두리치길 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살짝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건 사실상의 불트랩이고 결국 다음 타깃은 39,000달러 부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방향성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석가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9,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2분기에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에는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지지 확인을 하고 49,000달러 랠리, 그리고 나서 30,000달러 리테스트, 그게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지지 실패하고 곧장 30,000달러 급락 리테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라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까지 3만 달러 리테스트 벌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반감기 랠리에 접어들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바이 더 딥을 해야 한다. 아마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능성이 낮은 기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조정은 의미 있는, 그것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어쩌면 2월 안에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이미 승인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빠른 것이다. 통상 다른 상품에 대한 옵션 거래 신청 인정에는 2주 정도가 걸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신청 인정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2월 21일 마감일까지 최종 승인이 가능하고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진짜 엄청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라만드가 공유를 한 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600엑사헥시/세컨드를 기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신 엘만드라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하계별 50억 개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슈퍼컴퓨터보다 500배 더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600엑사헥시는 6 뒤에 동그라미가 20개가 붙어서 600경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초당 600경번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진짜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채굴이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고해시율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시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여정을 반복할 것이고 이건 사이클의 중간 지점인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도달할 때까지 올타임 하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일부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진짜 포물선형 움직임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돼야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를 따르지 않을 때인데 이럴 때는 포물선형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날 것이고 중간 이전과 반감기 이전에 올타임 하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알트 시즌이 훨씬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4년 주기를 계속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꽤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반감기 랠리가 펼쳐졌던 역사적 반복성이 이번에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4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뭔가 분명하게 상황 분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또 이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높은 레버리지와 대출을 통해서 투자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행동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은행이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나타내는 기회와 반비례한다. FTX 폭락 이후 대부분의 댓글과 게시물은 훨씬 더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내러티브를 따라야 한다는 점.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찍을 때는 모두가 10만 달러를 얘기했고 16,000달러일 때는 12,000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나쁠 때는 팔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제시된 것은 100배 상승할 보석 같은 종목을 사냥하는 것. 운이 좋은 종목도 있을 수는 있지만 100배 펌핑을 쫓는 것이 주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주 차트는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펌핑시킨 뒤에 당신이 진입하면 매도 폭탄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나 반드시 특히 강세장에서 꼭 유념해야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투자 스탠스는 어떤 상황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중동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인가? 사실 이건 지난해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했던 루머성 소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던 것은 지난달 맥스카이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맥스카이저는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라는 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상승할 거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67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타르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4,750억 달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5천억 달러 매입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다. 적어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론, 이런 진단도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한참 관심을 받은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이번에는 코인 에디션이 사우디와 카타르가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는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크립토 뉴스 얼러트의 저스틴 베렌지아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100만 BTC를 매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말 그대로 대박은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루머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